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립선 비대와 그에 따른 소변 증상의 치료에 관련된 설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의 연령이 50세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전립선의 선조직들이 증식이 됩니다. 살이 쪄서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증상을 전립선 비대라고 합니다. 전립선이 비대되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 소변 증상입니다. 오늘은 그 소변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치료법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는요, 일반적으로 그 발병하는 나이가 50대 보통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남성 호르몬의 변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이제 어떤 양상으로 변화가 생기냐면 전립선이 용적을 보통 cc로 재면 20cc 정도 이내를 일반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고 보고요. 20cc가 넘어가면 이제 전립선이 커졌다, 비대가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크기가 통상 한 30cc를 넘어갈 때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들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한 분들은 뭐 60cc, 또 아주 심한 분들은 뭐 80cc 넘어서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나이가 들면 모든 분들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60대인 분들은 전체 남성들의 60%, 70대인 분들은 전체 남성들의 한 70% 정도가 이제 전립선 비대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대표적인 증상은 소변 증상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 전립선이 갖는 해박적인 구조적인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자, 위에 이렇게 방광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전립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위쪽으로는 요 방광을 압박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요 안쪽으로는 전립선 안쪽에 있는 요도가 좁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이 통상 한 5가지 정도의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이 첫 번째가 이제 빈뇨죠.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주 보면서 소변이 가늘어집니다. 소변이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변이 가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소변이 이제 잔뇨가 생기죠. 소변을 다 봐도 또 소변이 남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잔뇨가 생기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야간에 야간뇨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변이 시원치 않죠. 이거를 이제 소변 분리라고 합니다. 한방 이름으로 시원치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상들이 빈뇨하고 야간뇨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뇨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을 압박하는 문제 때문에 방광의 압력이 높게 형성이 되고, 방광은 압력을 읽어서 소변이 마려운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립선이 커짐으로 인해서 방광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이 때문에 요일을 자주 느낀다. 통상 뭐 서너 시간에 한 번 보는 게 정상인데, 이게 빈뇨가 생기면 한두 시간에 한 번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변을 아주 자주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빈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변이 가늘어지고, 또 뭐 가는 소변, 또 찔찔거리면서 시원치 않은 이런 소변들이 나오다 보면 끝도 시원치 않아서 잔뇨가 남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야간뇨,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게 사실은 야간뇨예요. 야간뇨는 0에서 1회까지는 그냥 뭐 정상적인 범위로 보셔도 돼요. 수면을 크게 해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요게 이제 2회가 넘어가면, 야간에 2회 이상, 뭐 많은 경우는 3회나 4회 정도의 그 빈도를 갖게 되면 수면을 제대로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셔도 잠을 깊이 못 잔 것 같고 아주 피로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야간뇨가 삶의 질을 좀 많이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요도 관략근의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변이 시원하지 않죠. 항상 좀 시원한 소변이 안 나오고 가늘고 약한 소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소변 증상이 나오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이제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상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어떤 방향에서 하면 되느냐? 통상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기를 줄이는 노력이에요. 크기를 줄이자. 두 번째는 크기는 못 줄이더라도 여기 전립선, 평활근육, 그러니까 전립선을 그냥 부드럽게 하자. 전립선 평활 근육을 이완시키자. 예, 이거 이완시키게 돼서 소변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요 안쪽에 있는 요도를 절제하자. 그러니까 전립선 요도 절제를 하자. 요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보통 선택을 하는데, 이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주로 이제 남성 호르몬을, 항남성 호르몬을 효과가 있는 이런 약제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주로 원리가 이제 이런 건데요. 원래 남성 호르몬은 이 테스토스테론인데 이게 어떤 효소 처리가,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 5알파 환원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 이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DHT라고 하는 물질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립선이 커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립선이 커지는 요 DHT의 수준을 좀 낮춰주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이 5알파 환원 요소의 활성을 떨어뜨려 블락을 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게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발기부전. 모든 남성한테는 아니지만 이 발기의 영향을 받아서 약을 먹으니까 조금 발기가 좀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약들이 이 원료약들이 이제 피나스테리드 제제라고 하는데, 이 원료 약은 약간 좀 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또 접촉을 하게 되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이 또 높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약입니다. 우리 흔히 프로페시아, 프로스카 이런 약제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또 이 약제들은 전립선 비대뿐만 아니라 주로 탈모 쪽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에도 같이 활용하는 약제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크기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닌데 이 전립선을 이게 수축과 이완이 좀 원만할 수 있도록 하는 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알파 차단제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근육 이완제다. 알파 차단제라고 해서 평활 근육 이완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녁에 하나를 드시게끔 하는데 그거 드시면은 소변 볼 때 조금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렇게 요도 안쪽으로 이렇게 살이 차가지고 요도가 이렇게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한 경우는 이제 폐색이 되겠죠. 소변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전립선 요도를 절제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긁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긁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거 긁어내면 소변을 시원하게 보면 좋은데,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를 긁어내버리면 이 전립선에 염증이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에 되게 취약해지는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긁어낸 살이 다시 차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복원이 되는 문제, 원래로 또 돌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딱 긁어내면은 금방 좋아질 것도 같고 근본적인 요인 치료가 될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안쪽에 이제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근육들도 날아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보다는 좀 그 결과가 미흡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증상 자체를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편안하게만 볼 수 있다면 전립선이 다소 커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두 번째 요소입니다. 전립선의 평혈 근육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게 전립선 비대로 인한 소변 증상을 줄여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느냐, 그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한방의 치료는 제일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표가 뭐냐면, 자, 소변 증상을 개선시키는 게 이게 목표인데, 이 소변 증상을 개선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전립선을 유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평혈 근육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평혈 근육이 이제 이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전립선인 특수한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지방이 말랑하고 부드러워지려면 뭐가 필요냐면, 우리 그 혈관 있죠. 이 혈관하고 이 전립선을 지배하는 신경이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순환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전립선하고 신경 순환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전립선 주변의 국소 온도를 높여야 돼요. 국소 온도를 높여. 자, 이렇게 되면 이 전립선이 아까 특수한 지방세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방은 온도가 높을수록 유연하고 부드러워져요. 우리 그 삼겹살 먹을 때 잠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삼겹살 안에 지방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열을 가하면 얘네 있는 지방이 유동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물처럼 이렇게 액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이 전립선도 주변에 이제 국소, 혈관 신경이 잘 지나가서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전립선이 좀 커져 있다 하더라도 말랑하고 부드러워서 수축과잉이 충분하고 소변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방의 치료는 이제 이런 거에 집중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을 쓰느냐? 자, 주로 이제 한약물도 쓰죠. 한약물도 쓰고, 뭐 이렇게 침구 치료도 하고, 침이나 뜸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방의 약재 중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의 크기 자체를 좀 줄여주는 처방도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보통 이제 육미지왕탕이다라고 하는 이런 처방명을 가진 이런 처방도 전립선 자체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되는 그런 처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주변에 온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말초 쪽에 있는 혈관을 확장을 도와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그 생식기 쪽 혈관 확장에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재 중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육계라는 약입니다. 육계라는, 요거는 시나몬 계피죠. 계피나무의 그 외피, 좀 약간 두툼한 계피나무의 숲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육계는 먹게 되면 체온이 많이 높아집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특히나 이제 전립선 같은 생식기 주변에 말초 혈관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들어봤을 산수유, 요 산수유라고 하는 약재도 전립선 비대에 아주 응용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한약재가 될 수 있고, 또 특히나 소개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남과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과자. 이게 뭐냐면, 이 남과가 호박. 자는 보통 씨앗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남과자는 호박씨죠, 호박씨. 이 호박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호박씨인데, 이 호박씨를 먹는 것보다는 이거를 기름을 먹는 게 좋아요. 저희 환자분들 오시면 평상시에 연배가 좀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치료가 끝난 연후에도, 선생님 호박씨 기름은 하루에
뭐 적은 분은 한 스푼에서 어른 스푼으로, 많은 분은 세 스푼까지 이렇게 드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특히 이 호박씨 기름에는 우리 인체에서 이렇게 조직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 마그네슘이에요. 이 마그네슘을 아주 듬뿍 갖고 있는, 그것도 천연물 상태로 갖고 있는 그런 기름이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전립선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마그네슘을 듬뿍 갖고 있고 조직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관여하는 약재 또 한 가지는 이런 숙지황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생지황이라고 하는 한약을 9번 찌고 말리고 그런 이제 제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약재인데, 요 숙지황에도 요 마그네슘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식기관의 생식기관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약재들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된다. 물론 이 외에도 뭐 전문적으로 소변을 잘 나게 하는 약재들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되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데도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려 봤고요.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사실 여기 호박씨 기름만 잘 활용을 하셔도, 서유럽 같은 데는 이 호박씨 기름을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실제로 전립선 비대의 약물로도 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호박씨에 있는 추출물을 가지고 약재로 시판되는 그런 약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박씨 기름을 드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침구 치료. 이 침구 치료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을 지배하는 지배신경이 어디 있느냐, 그 주변을 자극하는 걸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립선은 이 엉치뼈라고 하는, 우리 이거 천골이라고 하는데, 이 천골의 주변에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8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예, 요 주변의 경혈을 한방에서 팔요혈이라고 그래요. 팔요혈. 예, 그래서 이 팔요혈이 이 전립선 관련된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뭐 자세히 사실 알기는 어렵고, 이 팔요혈이 우리 그 항문 주변에 있죠. 꼬리뼈 위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엉치뼈 두드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엉치뼈. 그러니까 엉덩이, 허리 아래쪽, 꼬리뼈 약간 위쪽, 그 양측을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주는 노력도 괜찮고, 요 주변에다가 간접적으로 뜸을 떠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직접구 같이 직접 뜨게 되면 환웅이 생기니까 화상을 입고 그러지 마시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열감만 높여주는 그런 이제 화상을 입지 않은 간접 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한의원에 가시면 요 주변을 침자극을 주고 전기침을 보통, 팔요혈 전기침 치료를 보통 해드립니다. 요 주변을. 요런 이제 팔요혈 주변의 전기침 치료는 실제로 이 전립선을 일어난 소변 증상들 또는 뭐 염증성 변화들,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는 이런 그 공식적인 논문으로 발표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혈이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뭐 전립선 비대 치료에 있어서 초점은 그 크기 자체보다는 전립선의 탄력이라든가 이완 정도를 회복해서 소변 증상을 개선해서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치료의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립선 비대와 그에 따른 소변 증상과 그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